그런 곳에 근린상업 기능을 강화하겠대요. 이 말은 뭐죠? 땅값을 올려주겠다는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메이커입니다. 네, 오늘은 내 돈 1억으로 내 집 마련하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물건들을 찾아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은평구와 서대문구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관심 가지는 지역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알차게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1.5배속으로 시청 권장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단돈 1억으로 은평구와 서대문구에서 내 집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내 돈 1억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물건을 찾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아파트 물건들을 찾다 보니까 보여드리는 물건의 퀄리티들이 여러분들 눈높이에 조금은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물건이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나는 거주를 할 때 미래 가치를 보고 나는 그 땅이 나중에 재개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은 이 지역의 개발에 편승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도 좋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굳이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를 선택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선택이 필요한 거지, 아파트를 무조건 사야 된다, 아파트 5억 원 미만대의 아파트는 불패이기 때문에 이 선택은 틀리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하시되 지금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고, 그나마 선택을 한다면 아파트를 선택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첫 집 마련을 하시는 분이라면 특히나 아파트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취득하면 당연히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대한 말씀도 조금씩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경매 무료 강의를 한번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이버에도 제가 프리미엄 콘텐츠 최근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는 경매 매물들에 대한 분석들을 해드리면서 정보들을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도 같이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첫 투자자라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매물을 당장 가서 매수를 하셔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매물들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호도에 맞는 매물 선택을 하셔라. 대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다른 매물이 아니라 이런 매물이 날까? 왜 5억대 아파트 중에도 나는 이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뒤이어서 담아놨으니까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끝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첫 집을 사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의 매수는 평생 사는 집의 매수가 아니라 배워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집에 대한 매수를 고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자산 규모, 자본금 규모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그 집을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과정을 준비하는 겁니다. 끝집 매수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내 집 찾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걸 왜 담아드리냐면, 제가 그 전에 1억으로 내 집 마련하기 시리즈를 말씀드리면서도 근거 자료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막 넣어드렸었는데, 그런 거를 사전 자료로서 한번 이해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구 내에서 어떻게 생활권 분류를 하고 있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인접지의 생활권들을 같이 묶어서 각 지역 생활권으로 분류를 해두고 그 지역 생활권마다 필요한 개발 계획들을 맞춰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30 서울 플랜과 그것에 대한 수정 보완 자료인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죠.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이제 발표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근에 서남권 대개조라든지 강북 대개조라든지 이런 도시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뿐 아니라 각종 지자체들은 행정계획이나 행정관리를 함에 있어서 근거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기본계획들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 계속 회자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생활권으로 분류를 해두신 다음에 그 지역 생활권들을 같이 묶어서 공부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한번 담아서 얘기해 드려볼게요.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은 다음에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 그중에 우리가 알아볼 서대문과 은평구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정도는 보고 가야겠죠. 그래서 중심지 체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울을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해서 강북과 강남이 똑같을 수가 없고, 강북 내에서도 지역마다 세분화된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한 카테고리로 따로따로 묶어서 그곳에 맞는 개발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중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광역 중심이에요.
그러면 오늘 은평구에 속하는 게 이 수색이 연신내 불광을 살펴야 되고요. 서대문구에 속한 거는 이 신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속해져서 어떤 개발을 할 건지, 어떤 환경을 조성할 건지라고 나온 내용들 정도는 살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수색이라고 한다면 서부권 산업 경제 거점으로 장기적으로 남북 교류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중심 상업 그리고 문화 여가 기능을 직접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수색 일대를 보면요. 이미 조금씩 진척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2020 계획부터 계속 회자돼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른 곳들에 비해 발전 속도가 좀 빠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정비 사업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연신내 불광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연신내역에는 곧 있으면 GTX-A가 다니게 되죠. 그리고 이곳은 서북부 수도권 상업문화의 혁신산업의 중심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혁신파크라는 게 나오죠. 이 혁신파크는 지난번 강북 대개조에서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죠. 게다가 이 신촌은 이미 대학 자원을 바탕으로 한 창조문화산업의 거점을 만들고 키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강북 대개조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 매수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깊게 공부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그림 한 장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오늘 보는 지역이 이 그림 하나로 다 공부가 끝나요. 연신내 불광을 보시면 GTX-A랑 연결이 돼 있고 이 서울혁신파크 그리고 북한산과 백년산과 안산으로 이어지는 이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핵심이 유진산과 인왕시장을 활용한 생활 SOC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개발 계획이 맞물려 있었는데 엄청나게 오랫동안 진척이 안 되고 있었죠. 오랜 산과 오랜 부지들이 재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이제 변화될 예정이란 걸 표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홍제천을 바탕으로 한 수변 공간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천변 공간에 대한 변화 그리고 개발 계획들을 한번 살펴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신촌은 청년 문화 중심 거점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포와 도심을 함께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연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암수색은 묶어서 통합 개발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서북권 개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늘 공부할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개발에도 가장 중심적으로 알아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구에 대한 공부를 간단하게 해볼 겁니다. 은평구 아까 지역 생활권 어떻게 나눴죠? 연신내, 수색, 불광, 응암, 진관 5개 생활권으로 나눴어요. 근데 진관은 은평 뉴타운이랑 맞물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1억 미만으로 살 만한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1억 미만대로 볼 만한 물건이 있는 지역 중에 가장 연관이 있는 연신내 불광 그리고 응암 그리고 수색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은평구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은평구의 핵심 포인트는 연신내 불광의 역세권 상업 업무 기능 육성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불광 역세권에 업무 기능을 넣겠다. 이게 바로 혁신파크와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통일로변의 가용부지를 활용한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집중하고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독바이 역세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독바이 역세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는 곳이고 독바이 역세권 북측으로는 수리마을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불광 1구역 재개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독바이 역세권부터 불광역까지 도보로 이동하다 보면 우측에 불광 5구역 그리고 그 맞은편에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역세권 시프트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제 재개발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곳에 근린상업 기능을 강화하겠대요. 이 말은 뭐죠? 땅값을 올려주겠다는 뜻이에요. 땅값이 올라지면 개발에 대한 가치 그리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단어로 봐야 되는 거는 저는 연서로와 서울흥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연서로와 서울흥로 일대의 근린상업 및 교육문화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린상업 기능을 담으려면 토지 형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북 대개조와 맞물려서 서부권에 멀른다고 했죠? 강북권에 멀른다고 했죠? 상업 기능을 추가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 상업 기능이 더 좋아질 곳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에 집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뭘 뜻하죠? 배후 주거지에 집가 상승도 충분히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신내 불광 일대, 특히나 은평구 일대를 바라볼 때는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바라봐 주시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입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이 지역은 이런 호재들이 있구나.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카테고리 섹터별로 묶어서 이 지역을 나눠서 바라볼 필요가 있구나. 그리고 이 지구 중심에는 현재의 문제는 이렇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관리 방안들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공부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런 게 어디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2030 서울 플랜과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구 중심에서 어떤 발전 방향을 갖고 있고 어떤 관리 방안을 갖고 있고 이게 현재 도심 내에서 표기될 때는 어떻게 표기가 되고 최근에 이쪽 지역이 이렇게 개발된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한번 긴 시간 라이브로 하는 게 됐든 뭐가 하는 게 됐든 그때 한 번 더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좀 주되게 보는 거는 원래 여기 아니었던 곳에 여기 되거나 혹은 여기 하나밖에 없던 곳에 더블 역세권이 되거나 하는 그런 지역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물건들도 그런 교통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담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은평구에 대한 얘기를 했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역 중심 1개, 지구 중심 3개, 그리고 그 지역의 지금 현황과 발전 방향이 어떻게 자리 잡혀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그 지역들을 하나하나 나눠서 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서대문구는 아까 유진산과 이 인왕시장 일대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는 발전 방향으로 잡혀 있고 강북 대개조와 맞물려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안 되던 곳들이 달라진다고 했을 때 배후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관심 가져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여기에 나온다고 무조건 다 결부돼서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 가능성이 없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보시는 작업들도 필요합니다. 통일로 인근에 의료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가능하면 좋겠죠. 당장에 볼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표나 비전, 그리고 전략,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발전 관리 방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떤 발전 방향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도시 관리 방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충정 지역에 볼 때 가장 많이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부가현이죠. 부가현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 가질 지역 중에 하나죠. 오랜 기간 동안 쟁거름으로 진행이 안 되다가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하면서 또 꼬이고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장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 또 조합 내분이 생기고 조합의 추가 분담금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가 최근에는 또 이제 공사비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하니까 다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프리미엄이 오르고 이런 단계들 거치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제는 조금은 가다듬어져서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는 곧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받고 이주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관심 가져야죠. 왜? 서부권 내에서는 가장 대장주로서 이제 자리 잡아갈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이 지역은 엄청나게 예의주시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재정비가 어떻게 되는가가 핵심 화두겠죠. 그래서 이런 관리 방안 같은 경우를 같이 보면서 지역 발전 구상도가 어떻게 나와 있고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지역에 어떤 개발 계획들이 맞물려 있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 이런 지역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에 한번 좀 깊게 다뤄드리면 훨씬 더 좋은 내용이라 생각돼서 그때 한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맞물려서 항상 얘기가 나오게 되면 뭔가 지역이 종사형이 된다. 땅값을 올려주죠. 재개발이 추진된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가지려고 하는 아파트 그리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아파트 인근이 재개발된다. 어떤 말이 들리죠? 땅값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런 재개발 사업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잘 살피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안 된 상태로 막연하게 재개발될 것 같은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는 거를 제가 만류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개발 사업 추진 단계별 문제점들이 막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67% 이상입니다. 그런데 5억 원 미만대 여러분들이 1억 원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재개발지의 빌라들, 주택들은요. 대부분 사업 시행 인가 이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된 상태로 하게 되면 중간에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거나 뭔가 추진이 안 돼서 중간에 답보되고 시간만 길어지고 나는 살기엔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아파트 물건 위주로 먼저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서서 최초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한 번에 조금 더 큰 수익을 거두고 싶어.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개발될 지역에 있는 그런 빌라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가 안 된 상태로 그런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문제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파트로 먼저 선택을 하는 걸 권고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1억 원 미만대로 구입 가능한 아파트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셨죠?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셨나요? 빨리 눌러주세요. 은평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조동에 있는 삼성타운 아파트예요. 이곳은 97년도 아파트고 세대수는 350세대입니다. 이런 곳에 24평짜리 아파트가 5억 1천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고점은 얼마예요? 전고점 6억 8천 기준으로 한다면 약 25% 정도 하락한 금액대의 매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옆에 대조 1구역이 다 철거를 해둔 상태로 분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공비 이슈와 조합 갈등 때문에, 그리고 조합에서 시공비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공사가 멈춰 있죠. 하지만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성타운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대조 1구역의 진행 상황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진행은 될 곳이고 일반 분양도 굉장히 잘 될 곳입니다. 왜냐? 호재가 있는 지역에다가 큰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고, 게다가 1군 브랜드인 힐스테이트에서 시공하는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얼마나 기대감이 크겠습니까? 대형 단지가 옆에 분양을 앞두고 있다면 훨씬 좋아지겠죠. 왜냐? 그 단지가 들어서면 그 주변의 상권 또한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같은 학교를 보내는 입장에서도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연서로와 서울흥로 일대가 주변의 상업지가 늘어나게 되면 주변 집가를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이곳은 거기에 연접해 있습니다. 게다가 역세권 도보 5분에서 8분 내외로 갈 수 있는 곳인데 이곳이 언덕으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대비 입지가 우수합니다. 물론 이걸 빼고는 다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입니다. 뭐냐면 주차 부족하죠. 그리고 복도식이죠. 편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좋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의 선택지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상권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 금액이라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신사동에 위치한, 강남 신사동 아닙니다. 네, 신사동에 위치한 신사현대 2차입니다. 이곳은 은평터널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있는 그런 아파트고 약간 구릉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31평 아파트가 지금 5억 초반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억 4천, 5억 5천 선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라가 아니라 약간의 여러분들의 컨디션에 맞게 좀 조절을 해서 매수를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담아봤어요. 94년도 아파트고 380세대 아파트입니다. 대단지도 아니고 중형단지긴 하지만 계단식에다가 3룸에 화장실 2개 아파트. 교통호재가 있어요. 뭐냐면 고양 은평선이 연결되면서 만약에 신사고 개혁이 추가가 된다면 이곳은 역세권 예정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세전력으로 연결되는 이 라인선상에 여기 드론에 만회하면서 논의가 좌초된다 뭐한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하지만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호재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평형 대비 가격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세전력 인근에는 많은 개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지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간접 배후 주거지로서는 충분히 훌륭한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전고점 얼마였을까요? 7억 4,600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건이 5억에서 6억 사이에 거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 고점 대비한다면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 그리고 지금의 평균 매수가로 본다면 나쁘지 않은 금액대의 물건이기 때문에 담아봤습니다. 33평 아파트를 5억 초중반대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곳이 바로 이 은평구에 있었고 그곳이 바로 신사동 현대 2차 아파트였어요. 이 지역의 평균 단가를 한번 봐주세요. 평균 단가를 보면 여기 지금 현대 2차 같은 경우가 1860만원대의 평단가, 그리고 더 언덕에 올라가야 있는 시티 아파트가 1811, 그리고 여기 아파트도 1600, 2100만원, 구산동 경남하우스빌 같은 경우는 2100만원대에 육박하죠. 훨씬 더 구릉지에 있는 이 단지의 아파트들도 1800에서 2100만원대에 육박하는데 여긴 그래도 도보 역세권 12분, 15분 정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이 현대 2차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응암 세적 인근의 아파트의 위치별 평당가를 비교해보면서 이 단지가 괜찮은 가격대인지 아닌지 한번 비교해보는 거 괜찮겠죠? 그 다음번에 말씀드릴 단지는 세전력 현대아파트입니다. 세전력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97년도 아파트고 아까 말씀드린 현대 2차나 이런 데보다 세대수는 더 많은 445세대 29평 단지가 5억 초중반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고점은 7억 5천이었어요. 그리고 4억 중후반대부터 5억대 중반 6억까지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일어난 단지입니다.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선이 조정이 되면 찾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죠. 이곳의 특장점은 첫 번째 학세권이에요. 학교들이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수요층이 많고 여기는 숲세권입니다. 바로 앞에 공원을 끼고 있고 초품이죠. 네, 초등학교를 끼고 있죠. 인근에 신축단지가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아래 세전력 두산 이브 트레지움 같은 경우가 같은 구릉지에 위치한 요 아래 단지인데요. 여기는 33평 아파트가 지금 입주할 때 기준에 9억 원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29평 이 전용 24평 3룸에 화장실 2개 있는 이 아파트가 5억 초중반대 가격 어떤가요? 저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 생각을 해서 담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응암동에서도 봐야겠죠. 응암동에서는 경남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담아봤습니다. 95년도 아파트입니다. 30년 차예요. 불편합니다. 주차 대수 부족해요. 하지만 가격을 보세요. 24평 아파트가 4억 3,500 붙어 있습니다. 남양인데 수리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입주할 때 다른 수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지금 4억 초반에 아파트가 있네요. 이곳은 전고점은 얼마였나요? 5억 2천까지 올라갔었고 전 고점 대비로 따진다면 약 20% 정도 지금 내려온 상태인 이 아파트. 4억 5천에서 5억 선에 그래도 거래가 좀 있는 편이었고 구축이고 복도식이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 먼저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1억 미만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로 따진다면 충분히 괜찮은 아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담아봤습니다. 가성비가 훌륭하고 올수리 아파트고 교통호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떤 호재죠? 서부선입니다. 서부선이 밑으로 내려올 때 여기는 충암초등학교 인근에 바로 여기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직선거리로 350m, 도보 5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여기 생기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역세권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단지 중에 하나죠. 그곳이 바로 경남아파트와 우성아파트가 있는데 경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저 평형대도 있지만 이거보다 좀 더 큰 평형대도 4억 9천 선에 매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을 한번 보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컨디션인지 한번 보면서 올수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떻게 수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더 체크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응암에 우성아파트도 있는데요.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고점은 조금 더 높았지만 거래량은 비슷합니다. 이곳 또한도 비슷한 평형대에서 아파트가 5억대부터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더 오래됐죠.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재건축은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아직 지가가 좀 낮아요. 그리고 평당가도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역세권 350m 이내로 들어와요. 역세권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용적률 120% 적용을 받든지 역세권 시프트로서 뭔가 조금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지 아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먼 얘기예요. 왜? 서부선이 들어오려면 멀었잖아요. 지금 당장이 여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가지되 그걸 무조건 결부시키고 보지 말고 다른 단지들과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은평구 봤으니까 서대문구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죠. 서대문구에서는 홍은동 물건 담아봤어요.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37년 된 아파트 풍림 1차입니다. 불편해요. 복도식이에요. 주차 불편합니다. 언덕져요. 올라가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입니다. 23평 아파트가 5억의 물건이 있고요. 올수리 물건이 있네요. 즉시 입주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선택하기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의 전고점 얼마였나요? 6억이었습니다. 6억 기준으로 따진다면 약 17%, 16% 정도 조정받은 금액이었죠. 여기에 평균 매매 거래가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네, 4억 선부터 5억 사이에 거래량이 좀 일어났었네요. 이 풍림 1차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서대문구에서는 5억 미만대로, 즉 서대문구에서는 1억 미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나은 아파트를 선택해봤어요. 여기는 숲세권이고 직주군섭이 우수해요. 뭐냐면 사대문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훌륭한 곳이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서대문구는 엄청 좋은 위치죠. 그런 곳에 3룸의 아파트고 올수리가 돼 있는 물건이고 그냥 가성비가 좋다라는 전제 하에서 괜찮은 단지라 담아봤습니다.
조금 더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벽산 아파트가 더 좋습니다. 이곳은 동일한 24평, 23평 아파트가 지금 5억 초반대에 있어요. 여기에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전고점은 6억 9천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거래량으로 본다면 회전율이 굉장히 좋죠. 여기는 가격선만 조금 조정이 되면 언제든지 매수세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 거래가는 5억 중반선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지는 이 지역에서는 우수한 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 내부도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물건이 지금 5억 중반선에서 있고 이게 어떻게 조정될지는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맞물려 있죠? 아까 말씀드린 유진상가와 인왕상가의 개발 계획과 맞물려 있는 지역입니다. 왜? 배후 주거지예요. 바로 인접해 있는 배후 주거지이기 때문에 같은 집가 상승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직주 근접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가격선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단지입니다. 게다가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대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그런 아파트 중에 하나인 벽산 아파트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천연동에 위치한 천연 뜰한채 아파트 넣어봤습니다. 천연 뜰한채 아파트는 12평짜리 물건입니다. 1억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12평짜리 물건밖에 없더라고요. 이 물건은 가격이 4억 9,500이고 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물건이 이 가격에 나왔더라고요. 이 정도 수리라면 약 수리비로만 돈 3천만 원 쓰지 않았을까 싶은 물건이었는데요. 이거는 바로 안산공원을 뒤로 끼고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엄청 언덕으로 올라가기 전 단지고 여기는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역으로 이동해야 돼요. 하지만 직장과의 인접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대문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훌륭한 위치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고 이 지역은 이 물건을 바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물건은 세대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고점은 6억이었고 저점은 4억 천까지 갔었고 이게 평균적인 거래가는 약 5억 선에 육박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전월세가도 굉장히 높게 잘 나와요. 이곳은 투룸이에요. 그래서 신혼생활 할 때도 굉장히 작은 물건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곳은 향후 호재가 있죠. 어떤 호재가 있냐면 첫 번째, 부가현 재개발과 맞물려 있습니다. 부가현동이 재개발해서 소형 평형대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아파트보다 사실 훨씬 비싼 가격대에 분양을 하겠죠. 그리고도 아마 완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는 충분히 렌트료로만 잘 지탱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이 물건을 봤냐면 향후에 여기가 전세가가 아니라 금리가 좀 내려가서 월세로만 반전세로만 전환을 해서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충분히 하방선이 지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담아봤어요. 그래서 이 단지는 뭐 고점을 높게 잡고 들어간다라기보다 1인 가구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담아봤고요. 이 단지의 22평 같은 경우는 9억 8천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랬다가 저점 5억 9천대를 찍고 지금은 7억 중반대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12평짜리 아파트가 지금 이 가격대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인 것 같다라는 걸로 한번 담아봤어요. 그래서 부가현 재개발 간접 호재를 받고 있고 안산 산책하기에도 너무 용이하고 사대문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1인 직장 가구가 선택하기에 좋은 단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이 이제 5억선까지 열어본다면 물건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경매 물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경매로 입찰해서 무언가 입찰을 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것도 좋은 선택이겠죠. 하지만 아파트 기준에서는 1억으로 선택할 만한 단지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1억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좋은 물건들이 지속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매도 한번 공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다음에 경매 강의도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얼마면 살 수 있을까?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5억 미만대에서 사고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활용을 할 거예요. 풀로 활용을 할 거고 1억 미만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풀로 받으셔야 됩니다. 4억을 받았을 경우 3.5%로 상환하면 한 달에 155만원 정도를 상환하시게 됩니다. 4억을 여러분들이 일반 담보대출이 아니라 기금대출을 이용해서 금리가 낮은 상품을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금리는 낮지만 상환 기간 자체를 길게 설정을 못하기 때문에 360개월 기준으로 상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조금 더 늘어요. 그래서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5억짜리를 산다고 했을 때 매달 150에서 165만 원을 상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대출 조건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 필요한 금액은 1억 내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물건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존의 전세보증금을 조금 빼오면서 나는 1억 말고도 보증금을 좀 더 빼면 돼. 그러면 난 대출을 조금 덜 받아도 돼 라고 한다면 상한 금액은 이거보다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요.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었고,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생 대출만 갚다가 죽겠다. 대출 그렇게 풀로 받으라고 영끌하라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쇼츠에서도 발행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거는 전세자금 대출도 전세자금 대출이지만 지금 오르고 있는 렌트료를 무서워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여드린 이런 물건들 월세로 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5천에 130, 5천에 120, 대략 거래된 것만 따져도 1억에 80이면 5천에 110, 120 정도 되거든요. 내 집도 아닌데 보증금 5천을 넣으셔야 되고 5천을 넣음과 동시에 매달 상환해야 되는 월세만도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내셔야 돼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정주성의 가치를 훼손당하면서 남의 집에서 살면서 매달 이 정도의 금액을 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이 또한도 내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살고 싶어도 내가 내 선택에 의해서 사는 게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어찌 갚을 거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선택을 하셔서 무언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여러분들의 다음 발전을 위해서도 훨씬 나은 선택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컨텐츠를 찍고 있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은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게 어떤 게 어렵냐면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알아보고 선택을 하려고 집중을 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못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첫 선택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그런 단지들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조건으로 구입 가능한 단지들을 알아본 거지 얼마든지 있다라는 전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런 단지들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재개발지 기준으로는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곳들은 진행이 안 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변으로는 아파트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들을 공부 안 하고 그냥 사시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파트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단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꼭 그걸 사시라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용기를 북돋아 드리기 위해 이런 컨텐츠를 찍고 있는 거고, 이런 매물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란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좀 가지시고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부메이커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안 하셨다고요? 지금 당장 누르시고 다음 주에 진행하는 경매 컨텐츠에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린 그런 자료나 내용들은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나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시고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여러분들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투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을 응원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서대문과 은평구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제가 올려드린 자료들 한 번 더 참고해서 한 번 더 임장 가보시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대를 던져보시면서 매물 조율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안목을 한 번 더 높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상승론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상승을 부추기고 상승론에 탑승하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셔야 그 다음 선택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는 저희 모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모임에서도 경매 낙찰 사례도 많았고 내 집 마련 사례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 내 집 마련 사례, 경매 낙찰 사례, 그리고 경매로 입주를 해서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컨텐츠로 한번 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